용액의 총괄성 중 증기압 내림과 끓는 점 오름 현상은 약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이 문제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 A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순수한 액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녀석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에다가 뭐를 타냐면 문제에서 비휘발성 용질 B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해질이라 물에 녹는다고 해서 그 녀석의 몰수나 뭐 이런 것들이 변치 않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B를 이 A에다가 섞어서 용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이 용액가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선택지를 분석해 보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 자, A에다가 비휘발성 용질 B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용액가. 이 가에 그 타놓은 비휘발성 용질 B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정보가 텍스트로 나와 있어서 이 텍스트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순수한 A 용매가 있는데 그 녀석의 증기압을 P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뭐 증기압이기도 하고 기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그 A 기체의 부분압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온도 어떤 T에서 그 A 증기의 부분압을 PAT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에서 온도 T1일 때 증기압력 1, 온도 T2일 때 증기압력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에서 T1일 때 1기압, T2일 때 100분의 101기압 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PA 백설표는 뭐가 된다? 바로 순수한 액체 혹은 용매의 증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묘한 표시 하나를 했는데요. 내가 그냥 독특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고 화학 전반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기호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스테릭스예요. 근데 이렇게 영어 표현 이렇게 아스테릭스라고 쓰지는 않고 그냥 보통 스타, 별 표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언급하고 있는 물질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할 때 보통 써주는 표현입니다. 책마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순수 용매 혹은 순수 액체 A와 용의 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설표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용의 가, 이게 용의 가죠. 거기는 순수했던 액체 A 혹은 그 용매 A에다가 비휘발성 용질 B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만들었냐면 용액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용액 속에서도 이 A는 증발을 할 거고요. 그 증발한 A에 역시나 부분압을 이런 식으로 PA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PA는 부분압, 요 기체 성분의 부분압이지요. 그리고 부분압이지만 그리고 동시에 이 PA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비휘발성 용질 B가 섞인 후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상태가 아닌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용매 표현에서 썼었던 이 백설표 표시를 빼고 썼습니다. 어쨌거나 온도 T1일 때 그때 증기압 P, 그 다음 온도 T2일 때 그때 증기압 1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그럼 이럴 때 나타나는 무엇에 대해 알아볼 것이냐? 바로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기압 내림과 관련된 중요한 수식이 하나 있죠. 바로 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수식에서 델타 P는 뭡니까? 바로 증기압 변화량이 되겠죠. 이 증기압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용액을 형성하고 난 후인 그 용액의 증기압에서 용액 형성 전인 순수 용매 증기압의 차, 그 둘을 뺀 것이 바로 증기압 변화량이 되겠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PA 백설표. 이거 역시 뭡니까?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XP. 이건 뭐죠? 바로 용액에 섞어준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바로 증기압 내림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수식인데 이 증기압 내림 관련 수식은 어떤 법칙으로부터 증명이 됩니까?
바로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이 수식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용액이 형성된 다음 뭐를 만족하게 된다?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유도되는 증기압 내림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의는 그러하고요. 그럼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특히 온도 T2에서는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죠. 온도 T2에서 용액을 형성했을 때의 증기압 얼마입니까? 바로 1이죠. 그리고 온도 T2에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얼마입니까? 100분의 100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순수 용매의 증기압은 역시나 100분의 100일이고 앞에 마이너스 표시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이때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은 바로 100일분의 1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선택지는 바로 이 대문자 P로 표현되는 용액 가의 온도 T1에서의 그 증기압 이 값이 얼마인지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증기압 내림 현상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다만 차이는 온도를 뭐로? 온도를 T1으로. 앞서 선택지 기억은 온도 T2에서의 증기압 내림 현상이니까 지금 니은에서는 온도 T1에서 증기압 내림 현상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역시나 어떻게? 용액의 증기압에서 순수 용매의 증기압을 빼주시고 그리고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 T1에서 용액의 증기압 얼마입니까? 바로 P죠. 그리고 온도 T1에서 순수 용매의 증기압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그리고 앞선 기억 선택지에서 여기에 있는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 계산했나요? 네, 계산했죠. 얼마입니까? 100일분의 1이죠.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대문자 P. 저기에 있는 용액 가의 온도 T1에서의 증기압 P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기압이 1기압일 때의 몰랄 얼음 상수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 뭔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용액의 증기압 내림 현상과 끓는 점 오름 현상은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선 이 내용입니다. 용액이 형성되었을 때 이 A에 섞여 있는 비용질 요 녀석 있죠. 요곳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용액을 형성했으니까 그 용질 B에 몰랄 농도 표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용액을 형성했으니까 저 용질 B의 몰 분율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둘 사이는 뭐가 나타난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선 용질 B의 몰 분율입니다. 자, 몰 분율은 정의상 전체 몰수에 대해서 해당 용질의 몰수 B를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A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용매인데 그 녀석의 몰수를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용매의 몰 질량 분의 질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용매에 대해서 몰 질량과 질량으로 그 몰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라니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왜냐? 여기에 있는 NB는 뭡니까?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그리고 WA는 누굽니까? 바로 용매의 질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질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눈 농도 체계를 뭐라고 하죠? 몰랄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랄 농도와 그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을 관계 지을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이 몰랄 농도를 이렇게 몰 분율의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간단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나요? 네, 선택지 기억에서 101분의 1로 계산을 해 두었죠. 그 값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용매의 몰 질량 제시가 돼 있나요? 네, 문제 맨 처음 보시면 그 A의 화학식량이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면 분자량인 거고 뭐 화학식량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g/몰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몰 질량으로 바꾸어도 되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60g/몰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60 곱하기 100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100과 여기에 있는 60을 한꺼번에 킬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는 한꺼번에 뭐로 쓸 수 있냐면 1몰 나누기 6kg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몰랄 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비휘발성 용질 B의 몰랄 농도는 6분의 1 몰랄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농도를 가지고 끓는 점 오름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끓는 점의 변화량입니다. 자, 끓는 점은 특히나 정상 끓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증기압이 1기압일 때 마찬가지로 증기압이 1기압일 때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기압이 1기압인 이 T1이 순수 용매의 정상 끓는 점이고요. 역시나 증기압이 1일 때의 온도 T2가 이 용액의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액을 형성하기 전과 용액을 형성하기 난 후에 그 정상 끓는 점이 달라졌죠. T1에서 T2. 그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T2 빼기 T1, 그게 델타 TB고요. 거기에 몰랄 오름상수 KB의 비휘발성 용질 B의 몰랄 농도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을 표현해주는 그 유명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비휘발성 용질 B의 몰랄 농도 자리에다가 6분의 1 몰랄 농도 넣어주시고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문제가 원하는 몰랄 오름 상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